먼저 이제 꼭 살펴봐야 할 경제 뉴스죠. 멀스터치 멀스터치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성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요새 네. 요소수 때문에 난리죠. 저는 제가 뉴스하면서 요소 뉴스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은 그렇죠. 꿈에도 사실은 상상 저도 못했습니다. 그렇고 제 네. 주변에 이 요소수를 처음 알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디젤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산업적인 영역이 크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옛날 디젤 승용차는 이거 안 넣는 그렇죠. 2015년 네. 이전에는 의무화되지 않았고요. 네. 근데 이번에 하여튼 요게 갑자기 요소 수입이 중단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아주 대란이 그야말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성훈 기자가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취재했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현재 어때요? 어제 들려온 소식이 중국에서 이제 다 계약한 근데 이제 통관을 막고 있었던 물량이 좀 들어온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줄까요? 네,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랑 이미 계약을 맺은 물량이 있거든요. 그게 요소가 대략 한 18,700톤인데 이게 따져보면 한 우리나라 한 3개월치, 석 달치 물량입니다. 이게 곧 들어올 예정이어서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고요. 또 호주나 베트남, 멕시코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또 들어오는 것 물량들이 있어서 네.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부대 비축분도 방출한다고 오늘 실어 나른다고 하던데. 네네네. 양이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런 것들 다 합치면 네.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만 톤 주스가 계속 나오는데 네. 어떤 거는 요소 몇만 톤 뭐 그렇죠. 얘기하고 네. 어떤 건 요소수 몇만 톤하고 이게 다른 거잖아요. 이게 엄청 헷갈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소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요소수가 수가 됩니다. 만들어져요. 아 곱하기 3. 네. 그러니까 200톤의 요소가 수입됐다면 요소수는 600톤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600톤을 하루에 씁니다. 네, 대략적으로. 예.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방금 전해진 네. 소식인데 일단은 이제 약간 확보는 했으니까 일단 유통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네.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걸 발동을 했어요. 이게 기억을 하시겠지만 마스크 대란 때 처음 발동한 거였거든요. 아. 그때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조치를 요소수에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을 조금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그 일단은 그 디젤 승용차 갖고 계신 차주분들 이제는 이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한 번 넣을 때 10리터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렇게, 마트에서도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 안 됩니다. 네, 보통 맞아요. 얼마나 넣어요? 제가 이걸 넣는 차를 안 타니 사실 잘 저도 모르겠는데. 휘발유 차를 타서 정확히 모르는데 네.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리터 넣으면 아마 가득 찰 겁니다. 아, 그래요? 한 번 넣으면은 오래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승용차를 모시는 차주분들은 큰 걱정이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제 화물차,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네. 이런 것들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세 배까지 살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 요소나 요소수를 판매 또 생산 수입하는 기업들이 일일 실적을 다음날 정오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 어제 얼마 팔았니? 네. 어제 얼마 수입했니? 그렇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병목 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딘지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는 지금 의심스러워하는 매점 매석 행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제 시장 조사해서 몇천 톤을 이제 적발을 하기도 뭐 했었고. 창고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석 달치는 들여왔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유통망에서의 문제점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아직도 좀 사재기가 있어요. 아직도 그 불안해하는 소비자들 꽤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그 뭐 이렇게 공급이 막 어려운 이런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값싸게 중국에서 편하게 들어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불똥이 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모자랄 수 있냐 이 상황을 맞고선 사람들이 계속 많이 사나요? 이걸 쌓아놓으려고 하나요? 지금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이거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어디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취약계층들이 사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화물차 기사, 뭐 전세버스 기사님들, 아 뭐 그런 분들. 학원청 오시는 분들. 사실은 요소수가 당장에 필요한데 네. 이게 뭐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분들은 사놓겠다는 심리가 있죠.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정부 대응의 문제점 뭐 지적 꼭 반드시 해봐야 될 텐데 어떤 부분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정부의 대응이 참 부실했는데 음. 이 사실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표면화된 게 지난달 말이고 조짐은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이지만 뭐 보배드림을 알고 있었는데 정부는 몰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굴욕적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렇죠. 보배드림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는 가격이 갑자기 오르니까 네. 좀 이상하다 이런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보배드림이 어떤 아, 기관인지. 어떤 사이트인지 사이트. 기관은 아니고 이제 온라인 사이트인데 이제 운행하시는 차주분들이 많이 이제 또 글을 올리시고 하니까 네, 요소가 기관이에요 없는데? 보배드림. 네, 여러 가지를 여기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거의 뭐 정부 기관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정보로 같은데. 보면. 예. 근데 또 이제 중국이 사실 10월 11일에 그동안 이제 별도 검사 없이 이 수출하던 요소에 대해서 이제 수출 전에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나흘 뒤인 15일에 실제 그걸 시행했어요. 네. 근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회의를 한 게 그다음 달 2일, 이달 2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의 수출 검사 발표 나오고 20일 동안 손 놓고 있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정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요소의 수입의 한 98%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 사실을 파악했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단계로 사실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 부분이 이제 작동을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아니 중국에서 뭔 문제가 있길래 갑자기 끊냐? 응? 그렇죠. 이런 일들의 그 갑자기 지금 공급망 대란부터 여러 이슈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발생하는 거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뭐 그 많던 요소가 왜 사라졌지? 저는 처음에 옛날에 요소수 광고할 때 뭐 저런 걸 광고로 하나 이랬어요. 그런 게 왜 필요하지?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요소수 대란의 표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은 미중 패권 경쟁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호주가 이제 미국에 줄을 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를 길들이게 한답시고 호주 니네 석탄 우리 안 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중국은 전력 생산이 64% 정도로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또 호주산 석탄이 안 들어오니까 공급 부족으로 전력난이 일어나고. 근데 사실은 이 시진핑 주석이 탄소 저감, 탄소 중립 정책을 계속 펴고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석탄을 잘 안 떼는데 호주산도 안 들어와. 전력난은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소 이거 중요한데 하고 사실상 수출을 차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요소가 석탄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음. 결국에는 이런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보면 단 한 가지로 어떤 귀결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지금 미중 갈등까지 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결국 우리한테는 또 다른 이 트럭 운전사분들의 이제 고통으로 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점점 앞으로 이렇게 그 특정 국가 비중이 높은 자원을 좀 관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 사실은 이 요소수뿐만 아니라 뭐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리튬 정말 이 많은 물자들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요, 중국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수입 품목이 무려 1,850개나 된다고 하니까요. 네. 그걸 사실- 어떻게 1,800개를 관리를 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하는 거를 포기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전략 물자도 아닌데 전략 물자화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이게 없으면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친다는 거는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수입 다변화와 함께 국내 국산화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생산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떤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라도 일부는 국산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메타버스에서 아, 대세죠. 뭐 부동산을 판다고요? 아 이거 그냥 핫한데 메타버스도 핫하고 부동산도 핫하거든요. 네. 이 관심이 확 가는데요. 뭐예요? 사실 메타버스 이 코로나 때 반짝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쵸. 이 네. 메타버스와 부동산 이게 좀 잘 안 어울릴 수 있지만 사실 이걸 하고 있는 게임 기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기업 더 퓨처 컴퍼니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회사예요? 글로벌 게임 기업이어서 우리나라 아, 네. 뭐 직원들도 있고요. 네. 이 업체가 이제 메타버스 2라고 하는 부동산 게임을 론칭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현실에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이 네. 지구를 네. 디지털 안에 그대로 복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의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도 있고 SBS도 있어요? SBS도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당연히 있겠죠. 네. SBS 정도면. 예. 근데 이제 이 랜드마크를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살 수도 있고 이 소유주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또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건물을 내가 하나 갖고 있는 소유주다. 네. 그럼 거기 전광판 광고 많잖아요. 네. 거기 광고를 올리면 또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내가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 안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만약에 공연을 하면 공연비도 받을 수 있고 관광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실 세계랑 똑같은 거죠. 이게 근데 어스투라고 옛날에 최근에도 얘기됐던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전 세계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한강 주변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몇 배로 팔려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한 6개월쯤 전에 그런 뉴스 그쵸. 봤던 것 그거하고 같은데. 좀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좀 비슷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더 퓨처 컴퍼니가 세 단계에 걸쳐서 청사진을 제시한 게 있는데 이 재밌습니다. 1단계는 일단 땅을 사고 파는 과정, 2단계는 그 소유 부지 내에 건물을 세우는 과정, 마지막 3단계는 그 인프라를 통해서 상업, 관광, 자원 채취 등의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 자원 채취요? 거기 무슨 자원이 있죠? 굉장히 뭐 이제 안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메타버스 공간에 마련해 두니까 이제 그걸로 또 거래도 하고 어마어마한 세계인 거죠. 일단 뭐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우리 꼭 우리만은 아니죠. 어떤 이제 사람들의 어떤 땅에 대한 뭐 그러니까요. 애착이랄까? 그렇죠. 아, 현실에 내 집 없는데 거기에라도 내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는데 이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네. 공익임 손달인가 이거 근데 뭐 약간 조금 부풀렸다거나 조금 뭐 사행성을 조장한다거나 그런 지적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거래가 만일에 저 돈으로 된다면. 그렇죠. 뭐 분야를 막 나누고 이제 메타버스가 너무 대세로 떠오르니까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뭐 사업 가능성 부풀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혹도 제기되는데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공간 같습니다. 뭐 페이스북도 뭐 사명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게요. 얘기 페이스북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뭐 내부 고발부터 여러 이슈에 시달리다가 이제 그 해법을 어떤 사명과 그 주요 그 본인들의 그 어떤 본질을 메타버스로 바꾸는 그런 해법을 택한 거기 것 얼마나 같은데요. 똑똑한 사람들 많겠어요. 근데 메타로 가겠다는 거는 그게 뭐 대세는 하루 이틀에 끝날 그렇죠. 문제는 그러니까 아닌 것 메타버스가 같다는 단순히 생각이 어떤 들어요. 게임 업계나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상현실에서 그나마 가능한 여러 그런 산업에서 국한됐었다면 이제는 뭐 일상생활에서도 이 메타버스라는 툴이 이용될 시기가 멀지 않았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 부동산이 뭐 몇 억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한번 뭐 들어가 보게 해봐야 되겠네요. 들어가 봐야지. 네. 오늘 저기 요소수 문제하고 또 대세가 되는 메타버스 문제 짚어봤고요. 다음 주에 또 이성훈 기자와 함께 네.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